아침 8시 중견기업 영업부 부장. 최구영은 출근길에 오늘도 자신감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쌓아온 자존감은 그의 걸음걸음마다 묻어났죠. 주변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도 그저 턱으로만 받아주는 모습이 최구영의 일상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은 어디서 드실까요? 다가온 김대리의 질문에 최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그는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오픈한 가게들은 그의 주요 타깃이었죠. 서비스가 많고 음식이 넉넉한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오늘은 동네에 새로 생긴 고깃집으로 갈까? 오픈 기념 이벤트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최구영의 말에 김대리와 신입사원 박준호는 시선을 교환했어요. 두 사람은 부장이 또 무슨 서비스를 요구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최구영의 특별 서비스 요구는 거의 일상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정신에 고기라는 작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가게 안은 손님이 몇 없어 조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70살가량으로 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할머니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어요. 최구영은 메뉴판을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점심 특선 김치찌개 10,000원이라. 고깃집 주제의 고기는 어디 있는 거요? 할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습니다. 점심 특선은 가성비가 좋은 메뉴로 준비했어요. 물론 고기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됐어요. 김치찌개로 3개 주세요. 최구영의 말투에는 이미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최 부장을 바라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그의 눈에는 이용당할 만한 가게라는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김치찌개 3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붉게 끓는 찌개에는 두부와 돼지고기가 몇 점 올라가 있었고 반찬으로는 김치와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4가지가 나왔죠. 최구영은 반찬들을 쓱 훑어보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색이 고깃집인데 이게 다예요? 고기 좀 얹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픈했으면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진심 어린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구성했어요. 대신 음료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말을 마친 할머니는 곧 차가운 보리차 3잔을 가지고 왔어요. 최구영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앉은 김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누가 음료 서비스에 감동하나? 고기라도 몇 점 구워야 오픈 기념이랄 텐데. 이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최구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김대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맛도 괜찮은데. 김대리, 자네는 아직 모르는군. 이런 식당들이 처음엔 다 그래. 손님 끌어모으려고 싼 가격에 음식 퀄리티는 떨어지고 나중에 단골 생기면 가격 올리고 양 줄이고 뻔한 수법이야. 최구영의 말을 들으며 신입사원 박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찌개만 먹고 있었어요. 그는 부장의 행동이 몹시 민망했지만 신입의 입장에서 뭐라 말할 수도 없었죠. 할머니는 최구영의 말이 들렸는지 아니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인지 다시 찾아와 김치와 깍두기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최구영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동네 회사 부장이야. 이런 식당은 소문 안 좋으면 끝나는 거야. 고객 만족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장사를. 김대리가 황급히 최구형의 팔을 잡았어요. 부장님, 그만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어요. 최구형은 김대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간도 엉망이네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신이 이 식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최구형과 직원들이 떠난 후 김순자 여사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으로 온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배운 인내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사실 순자 여사가 이 고깃집에서 일한 건 겨우 이틀째였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 씨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가게를 비울 일이 생겨 잠시 도와주기로 한 것뿐이었죠. 아이고, 순자 씨 고마워요. 오늘 손님들 많았어요? 주방에서 나온 정 씨의 물음에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이었어.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좀 왔다 갔지. 순자 여사는 까다로운 손님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가게에 나쁜 소문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묵묵히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들 김태진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태진은 중견기업 태화전자의 대표였어요. 어머니가 친구 일을 돕겠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지만 평생 일하며 살아온 순자 여사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 힘든 일 했나? 그저 주문받고 음식 나르는 일인걸.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일상을 나눴어요. 태진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순자 여사는 스쳐가듯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순자 여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 사람들 회사가 어디라고 했더라? 혹시 태진이네 회사 직원은 아니겠지? 태진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별건 아니고 오늘 점심에 오신 손님 중에 영업부 부장이라는 분이 있었거든. 회사 이름을 정확히 말하진 않았는데 이 동네 회사 부장이라고 했어. 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화전자 영업부 부장 최구형. 회사에서도 소문난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죠. 어머니, 혹시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순자 여사가 남자의 외모를 설명하자 태진의 예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회사 영업부 부장이 맞았어요. 태진은 어머니가 경험한 일을 듣고 싶었지만 순자 여사는 자세한 얘기를 피했습니다. 진짜 별일 아니야. 그냥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손님이 뭐라 해도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일이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하지만 태진은 어머니의 말투에서 무언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그날 저녁을 마무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회사에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을 불러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최구영 부장이 어디서 식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 박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화 몇 통으로 사실을 확인했어요. 네, 사장님. 최 부장님은 어제 김대리, 박사원과 함께 정신의 고기라는 근처
고깃집에서 점심을 드셨다고 합니다. 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수진은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 그곳이 제 어머니 지인의 가게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틀째 그곳에서 일손을 돕고 계신데. 그렇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제 최 부장이 가게에서 까다로운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박수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최 부장님의 그런 성향은 회사 내에서도 좀 알려져 있어요. 회식 장소에서도 종종. 그녀의 말에 태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간부가 외부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회의실로 최 부장을 불러주세요. 직원 교육 관련 건으로요. 태진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시가 되었습니다. 최구영은 어떤 교육건인지 모른 채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김태진을 보고 그는 긴장한 기색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태진은 잠시 최구영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오만함과 자신감이 뒤섞인 그의 표정에서 어제 어머니가 경험했을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네, 최 부장. 회식 장소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최구영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식 장소요? 네. 어제 점심에 가셨던 식당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최구영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요? 진짜 별로더라고요. 고깃집인데 고기는 없고 서비스 정신도 없고 손님한테 그게 뭐예요? 사장님, 저희 회식은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진은 최구영의 말을 들으며 내심 격앙된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경영자로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었죠. 최 부장님, 그 식당에서 서빙하시던 할머니, 혹시 어떤 분이셨나요? 최구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아마 주인이 고용한 서빙 아주머니 아니었을까요? 왜 그러시죠? 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분이 제 어머니셨어요.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같이 굳어버렸습니다. 최구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진을 쳐다봤습니다. 네, 아니, 그게, 저는, 어머니께서는 친구분 가게를 하루 이틀 도와주시는 중이셨어요. 어제 저녁에 돌아와 회사 부장님 한 분이 좀 까다로우셨다고 하시더군요.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은 최구영을 짓눌렀습니다. 최구영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다면, 아니, 어떤 경우든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태진은 손을 들어 최구영의 말을 끊었어요. 최 부장님, 저는 어머니께서 서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건 어머니의 그리고 저의 개인 사정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구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회사에서 쌓아온 위엄과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최 부장님이 소상공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건 우리의 핵심 가치죠. 태진의 말에 최구영은 애써 변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최 부장님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특히 영업부 부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런 행동은. 태진은 말을 이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소위 갑의 위치에서 무례함을 보이는 건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최구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자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서 후속 조치를 안내할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세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인사팀의 공지가 전 직원 메일로 발송되었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영업부 최구영 부장의 직위 해제 및 직급 강등 마이너스 이런 급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태화점자 1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김태진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최구영은 자리의 맨 뒤쪽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은 온데간데였고 불안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태진이 말문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생과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태화전자의 정신이죠. 직원들은 모두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간부 중 한 분이 외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태진의 말에 여기저기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최구영을 향해 시선을 던졌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형태의 갑질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회사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말이죠. 태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작은 언행이 다른 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구형을 바라봤습니다. 최 부장님, 앞으로 나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간 회의실은 더욱 정적에 빠졌어요. 최구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이 무거웠고 그동안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먼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구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밖에서 보인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드렸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따라준 영업부 직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말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쌓아온 경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우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로, 어떤 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구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회사 분위기는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특히 영업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최구영은 팀장급으로 강등되어 별도의 업무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고, 영업부는 김 대리가 임시 부장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점심시간 박준호가 조심스레 김 대리에게 물었어요. 김 대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 그냥 여러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구영 사건 이후 누구도 정신의 고기를 찾지 않았죠. 모두가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최 부장님과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김 대리의 말에 박준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어요. 김 대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손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어.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날 더 용기 있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저 신입이라는 핑계로 침묵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어요. 내일 점심에는 정신의 고기에 가보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김 대리의 제안에 박준호는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상처만 남긴 거지. 다음 날 점심 김 대리와 박준호는 용기를 내어 정신의 고기로 향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기도 힘들 정도였죠. 어서 오세요. 친절한 목소리와 함께 젊은 주인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김 대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서빙하시던 할머니께서는 안 계신가요? 젊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여사님 말씀인가? 그때만 잠시 도와주신 거예요. 김 대리와 박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사님이라는 말에 두 사람 모두 사장님의 어머니였음을 확신했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왔던 사람들인데 그때 저희 부장님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젊은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덕분에 가게가 더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사실 태화전자에서 저희 가게를 공식 단체 식사업체로 지정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매출이 3배나 늘었답니다. 한 달 후 정신의 고기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화전자 직원들의 단골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주변 회사 직원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특히 점심 특선 김치찌개는 그 맛과 가성비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진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찾았어요. 정씨는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 태진 씨,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순자 여사는 친구를 꼭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같이 기뻐해야지.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 씨는 가게가 잘 되는 덕분에 허리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태진 씨, 정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단체 식사 계약까지 해주시고.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회사에 더 좋은 일이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 여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은 어떻게 됐니? 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의 위치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에 자원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럴 땐 참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맙네. 덕분에 정신의 가게가 북적북적해졌어. 태진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마음이 넓지 못했을 거예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얼마나 배우느냐지. 그 부장님도 이번 일로 많이 달라졌을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몇몇 태화전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김대리와 박준호도 있었어요. 그들은 태진과 순자 여사를 발견하고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진은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점심 먹으러 왔나요? 같이 앉읍시다. 직원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순자 여사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회사 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친근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와 함께 가게 안은 더욱 아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작은 갈등이 더 큰 화합을 가져오기도 하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불쾌했던 기억은 이제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